대한민국 대표팀이 역대 전적 무패 행진을 당연하게 이어가던 상대에게 사상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충격적인 사건 다들 뼈저리게 기억하십니까?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반전의 주인공들이 지금 더 무서운 기세로 다시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현재 동남아 축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 8만 관중이 뿜어내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던 그들의 엄청난 축구 열기가 벌써 8년 전 일이죠. 하지만 그 뜨거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다가올 국제대회에서 이들을 가장 강력한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 2024년 대회를 먼저 돌아볼까요? 김상식 감독은 2024년 5월 전북 현대에서 K리그와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베트남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의 지휘봉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부임 초기만 해도 박항서의 후계자라는 압박감 때문에 의문부호가 컸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시험대였던 2024 동남아 월드컵에서 단 1패도 없이 결승에 직행하더니 숙적 태국마저 꺾고 부임 8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른바 김상식 매직이 터진 겁니다. 게다가 2027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까지 거머쥐며 팀을 단단하게 다졌죠. 여러분도 최근 2026 AFC U23 아시안컵 결과 기억나시죠? 베트남은 4강에서 중국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며 결승행이 좌절됐지만 3위 결정전에서 우리 한국과 맞붙었습니다. 연장전까지 2대2로 피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베트남이 승리해버렸습니다. 2018년 박항서 감독 시절에 준우승 이후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 거죠. 무엇보다 뼈아픈 건 한국 U23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가지고 있던 6승 3무의 철벽 같은 무패 기록이 처음으로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승리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2024년부터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입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굴욕에 이어 U23 아시안컵 4강에서는 더 어린 일본에게 일격을 당하고 3위 결정전에서는 베트남에게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에서는 최상의 조편성과 역대급 스쿼드를 갖추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참사를 겪었죠.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는 눈덩이가 눈사태가 되는 끔찍한 현상을 우리가 직접 겪은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9월 아시안게임 8강에서 베트남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4강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대진이 짜여 있죠. 한국으로서는 4면속 금메달과 병역 혜택이 걸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회인데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 편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쓰라린 패배의 전적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 2027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베트남과 한 죄 묶였습니다. 귀화 선수들을 대거 합류시키며 전력을 확 끌어올린 베트남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웅크린 수비를 뚫어내는데 고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얕보는 순간 그들에게 맘껏 공격하라는 허가증을 내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이제 베트남은 피파 랭킹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며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번 동남아 월드컵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뼈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스폰서십 명칭이 빠지고 현대컵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개최 시기도 12월에서 7월로 변경되면서 정식 피파 주간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뛰는 핵심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제한 없이 차출할 수 있어 풀주전이 총출동하게 되었고 공식 A매치로 인정되어 피파 랭킹 포인트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대회는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부터 4강, 결승까지 모두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열하게 치러집니다. 베트남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함께 A조에 속했고 태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와 B조에서 격돌합니다. 아시아의 강호가 정해져 있듯 동남아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가 진짜 맹주입니다. 결국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징엄승부 그리고 베트남이 결승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로 좁혀집니다. 베트남의 첫 상대는 피파 랭킹 211위의 최약체 동티모르였습니다. 경기장 사정상 제3국인 태국에서 경기를 치렀죠. 비록 상대가 너무 약해 베트남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만큼의 열기는 없었지만 진짜 변수는 날씨였습니다. 대회가 우기로 옮겨지면서 섭씨 31도, 습도 90%의 찜통더위 속에서 폭우까지 쏟아지는 악조건과 싸워야 했고 흠뻑 젖은 엉망인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베트남이 압도적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날씨 변수 때문에 우승을 100% 확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회 전 김상식 감독의 출사표는 정말 비장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2024년 베트남 감독으로서 처음 현대컵 우승을 이뤄냈던 순간은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회상하며 아세안 축구의 성장에 발맞춰 더 치열해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인 지도자로서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은 변함없다. 선수단과 스태프, 팬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때 가장 강한 팀이 된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베트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만큼은 확실히 약속드린다며 팀을 하나로 완벽히 묶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김 감독은 베트남 국가를 직접 외워 부를 정도로 진심을 쏟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내 영향력 2위에 오를 만큼 국민적인 스포츠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축구의 전설 이훈재 코치까지 든든하게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죠. 브라질 귀화 선수와 딘박의 멀티골 등 베트남은 전반에만 5골을 폭발시켰습니다. 한국을 너무나 잘 아는 김상식 호의 무서운 파괴력,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열정이었습니다.